지금 숨을 멈추십시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고 당신은 낡은 이불을 꽉 쥐고 있습니다. 바로 등 뒤 얇은 나무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340kg의 거대한 호흡이 느껴집니다. 나무 판자가 지지겨지는 소리.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스템은 당신을 1915년 홋카이도의 어둠 속으로 던집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915, 당신의 생존 확률을 시뮬레이션합니다. 당신은 가난을 피해 희망을 찾아온 개척민입니다. 1915년 일본 제국은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수많은 이주민을 보냈습니다. 산 케베치로쿠 센사와 동해연안에서 내륙으로 30km를 들어간 이 작은 마을에 당신은 정착했습니다. 울창한 원시림을 베어내고 옥수수를 심으며 당신은 이곳의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 땅에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애조 불곰 키 2.7m, 체중 340kg에 달하는 거대한 포식자입니다. 당신이 숲을 밀어내는 동안 그는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1월 초순의 어느 밤, 마국간에서 말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보니 옥수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불안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11월 30일 마타기들이 총을 쏘았습니다. 상처의 흔적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당신은 안도했습니다. 상처 입은 곰이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당신은 몰랐습니다. 부상당한 맹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굶주린 채 겨울잠을 설친 그 괴물은 상처의 고통을 당신에 대한 분노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놈은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냄새를 기억하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 30분. 지금 당신의 이름은 아베 마유입니다. 34살 오타가의 안주인입니다. 남편은 마을다리 공사를 위해 집을 비웠습니다. 당신은 양자로 삼을 예정인 6살 소년 미키오와 단둘이 있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방 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평화로운 오전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눈이 감깁니다. 화직, 예고는 없었습니다. 나무 창틀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굉음이었습니다. 눈보라와 함께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방 안을 덮칩니다. 340kg의 압도적인 질량이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장작을 집어들었습니다. 불붙은 나무를 휘두르며 저항했습니다. 도끼를 잡았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질 때까지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놈의 이빨이 당신의 몸을 물었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통해 눈물아치는 숲으로 끌려갑니다. 차가운 눈밭 위에서 당신의 의식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그렇게 첫 번째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당신의 용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새참을 가지러 온 식객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로 옆에 미키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졸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미키오는 더 이상 대답이 없는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참혹한 그날의 흔적이 어둡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부러진 도끼만이 처절했던 사투의 기억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창틀에는 당신의 머리카락이 끼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색대를 조직하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참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놈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린 후였습니다. 사람들은 떠난 이의 마지막 모습을 수습하여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불곰에게는 자신의 먹이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습니다. 시신을 마을로 가져온 것은 놈에게 이곳이 자신의 영토임을 승인해 준 것과 같았습니다. 12월 10일 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샤이토 타케입니다. 34살. 당신의 뱃속에는 곧 태어날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곰을 잡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은 다른 여자들, 아이들과 함께 메이케이가에 숨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집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세 아들도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당신은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놈의 지능은 당신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불공은 총을 든 남자들을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만 모여있는 이곳을 쿵!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가 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벽이 찢어졌습니다. 종이장처럼 등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밀려들어 왔습니다. 비명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 짐승의 포효가 뒤엉켰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줍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뱃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당신은 창고로 피신했습니다. 상황을 확인하려 고개를 든 순간 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절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뱃속 아이를 향한 마지막 모성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라는 냉혹한 시스템에는 자비라는 코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식자에게 당신은 영양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생명과 이름조차 갖지 못한 당신의 미래가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남자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집 안은 캄캄했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놈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총을 쏘았지만 불발탄이 많았습니다. 단 한 발만 발사되었고 그마저도 빗나갔습니다. 놈은 유유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남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집 안은 그날의 비극을 증명하듯 붉은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3살 배기 아들 2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6살 큰아들은 20분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작은 생명마저 어머니의 온기를 따라 먼 길을 떠났습니다. 한 가문의 과거와 미래가 그 밤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12월 11일부터 토벌대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놈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의 움직임을 읽고 피해 다녔습니다. 빈집을 습격하여 양식을 먹고 옷과 침구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맹수가 아니었습니다. 학습하는 포식자였습니다. 12월 13일 밤 토벌대는 다리 입구에 매복했습니다. 한 대원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낮에 세워두었던 나무가 한 그루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놈이 나무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격을 가했지만 놈은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야마모토 헤이키치 57세의 늙은 사냥꾼이 토벌대에 합류했습니다. 러일 전쟁 참전 후 베르단 소총으로 곰 사냥을 하며 살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평생 100마리가 넘는 야생동물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고 싸움을 자주 벌여 악명 높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야마모토는 말했습니다. 곰의 화만 더 돋웠을 뿐이다. 부상당한 곰은 더 위험해진다. 12월 14일 마지막 날입니다. 다시 시점을 전환합니다. 지금 당신은 야마모토 헤이키치입니다. 토벌대는 정면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을 선택합니다. 토벌대와 다른 경로로 산을 오릅니다. 조용히 숨을 죽이며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냥꾼과 포식자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당신은 참내름나무 근처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340kg의 거체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놈은 토벌대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바람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당신의 존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거리 20m. 당신은 소총을 겨눕니다. 이 한 발에 삭제된 7명의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발사. 첫 번째 총알이 놈의 심장 근처를 관통합니다. 놈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재빨리 총탄을 장전합니다. 그 사이 놈이 일어섭니다. 우렁찬 포효와 함께 당신을 향해 돌진합니다. 두 번째 발사. 총알이 놈의 머리를 명중합니다. 340kg의 거체가 눈 위로 쓰러집니다. 1915년 12월 14일 오전 10시. 6밤의 악몽이 끝난 순간입니다. 놈의 사체를 운반하려는 순간 맑던 하늘에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쿠마하라시,
곰 폭풍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청년회관에서 해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놈의 위장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붉은 천 조각, 살색 각반, 포도색 각반, 희생자들이 입고 있던 옷의 조각들이었습니다. 유해도 발견되었습니다. 괴물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괴물이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곰은 산케베츠 사건 이전에 이미 3명 이상을 해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히 굶주린 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맛을 알아버린 포식자였습니다. 최종 피해 사망자 7명,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어린 생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자 3명, 야마모토 헤이키치, 1950년 9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300마리가 넘는 불곰을 잡았습니다. 오카와 하루요시 사건, 당시 7살이었던 촌장의 아들입니다. 희생자 1명당 10마리를 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62년간 102마리를 사살한 후 1977년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위령비는 희생자들뿐 아니라 곰까지 추모합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터전을 잃은 곰 역시 피해자라는 인식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9일 사건 70주년 추도식에서 하루요시는 추도사를 하던 중 쓰러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공교롭게도 70년 전 첫 희생자가 발생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2026년 다시 현재의 당신으로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가 111년 전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까? 창밖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숲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서식지를 잃은 맹수들이 도심으로 내려오는 뉴스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11년 전 산케베츠의 경고가 다시 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자연과의 공존에 대한 경고입니다. 1915년 일본 정부는 홋카이도 개척을 추진하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잠식했습니다. 11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기후변화와 도시 확장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의 충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경고 앞에 서 있습니다. 둘째, 위기 대응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곰의 출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체계적인 대피 계획 없이 대응했고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재난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셋째,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야마모토 헤이키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그의 전문 지식이 마을을 구했습니다. 진정한 위기 앞에서는 외면적 평판이 아니라 실질적 능력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운명의 아카이브가 묻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 현관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고작 몇 센티미터의 벽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확신하십니까? 현재 산케베츠에는 복원현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령비에는 희생자들과 곰의 넋을 함께 달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산케베츠는 곰 보호에 앞장서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공존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경계를 함부로 지우려 할 때 자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청구하러 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운명의 아카이브 파일 번호 1915 산케베츠 불곰 사건 기록을 종료합니다.